자, 5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9단원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의 종류에 따라 읽는 방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81쪽이고요. 글쓴이의 의견을 생각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 대처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볼 텐데,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한 걸 보니까 이 글에 글쓴이의 의견이 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글을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면 좋은 게 그 의견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과 근거 서로 연관 있는지, 의견과 근거가 있는 건 좋은데 이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가까운 미래에는, 그렇죠, 요새 한창 말이 많이 나오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살던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단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후 달라지는 사회. 사회의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글쓴이는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 이 뭐니? 이런 사람은 도대체 누구니? 라는 질문에 이제 글쓴이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는, 이거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이고 글쓴이의 의견입니다. 정해진 문제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7 곱하기 8을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56이죠. 그런데 아마 인공지능은 이걸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는 것은 인공지능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방식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그건 알아서 빨리빨리 해주겠지만 전혀 접해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사람이 한 수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미래 사회에서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둘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입니다. 미래 연구자들은 다가올 미래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문제처럼 예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비디오나 뭐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나 봤었던 사람이 불편하거나 어디 이동이 힘들 때 옆에 AI 로봇가, 인공지능 로봇가 도와준다든가 짐을 대신 들어준다든가,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해주는
자율 운전, 자율 모드 그런 자동차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으로만 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힌 생각보다는 변화에 부드럽게 대처하려는 생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사실 그 영화 중에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이유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캐릭터가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아이언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로봇가 만들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물질도 찾아내고 이런 걸 보면 토니 스타크죠. 정말 그런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는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앞의 내용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이 삶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존중해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해야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글쓴이의 근거였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는 거대한 미래의 충격과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은요, 이 가운데 부분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에 대한 의견을 쭉 적었어요.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미래 사회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쪽 228쪽입니다. 8번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 자, 처음에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도대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뭐니? 라고 했을 때 글쓴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였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이유는 정해진 문제는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변화 또는 환경에 잘 대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잘 대응하는 사람이 미래사회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 돕고 존중하는 사람. 왜냐하면 빠르게 발전할수록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도와주고 하는 따뜻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미래의 충격과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과 패기로 서로를 도와주어야 한다. 네. 이런 의견들을 살펴봤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 글을 이런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글을 읽었을 때 확인해 보면 좋을 게 의견이 무엇인지, 그 다음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연관은 있는지였죠. 그게 신기하게도 우리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 표를 채운 활동이 바로 글쓴이의 의견을 알아본 거예요. 그럼 의견은 알아봤으니까 과연 주장하고 의견이 잘 어울리니? 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친구는 이 글의 맨 처음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는 이것의 의문을 가진 거예요. 정말 반드시 새로운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겪어봤던 경험을 활용해서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좀 더 궁금했던 거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 사실요, 서로 존중해야 하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건요, 꼭 미래 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한 사람의 덕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건요,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굳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좀 더 있어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쓴이, 그 밑에 보시면은 글쓴이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요는 이거는 누가 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생각을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쉽게는 네, 동의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동의하는 이유도 나와야 돼요. 자, 내가 동의는 하는데 그 동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난 교수님 말 맞는 것 같아 라는 것보다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해 라고 말하는 게 다른 사람들을 더 설득시키기 좋습니다. 반면에 아니야, 난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역시 이유가 있겠죠. 제일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게 그냥입니다. 그냥. 왜 동의 안 해? 그냥. 물론 여러분들 너 김치찌개 먹을래? 아니 오늘 좀 별론데 왜? 그냥 오늘은 좀 안 땡겨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쫙 달아준 상황이잖아요.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동의하지 않는데 이유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것들까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의견을 조금 더 분별력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 동의하는 이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든 다 맞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즉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많이 개방되어 있는, 정보가 정말 많이 널려 있는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른이 돼서도 미래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동의하는 이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분별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283쪽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글은 주장하는 글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는 설명하는 글을 읽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장하는 글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별표 100개입니다. 이럴 때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럼 도대체 주장이 뭐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주장이 나랑 같을 수도 있고요. 나랑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랑 정반대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해야 되냐? 아니죠. 그걸 바로 고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의견과 다르지만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느낄 때 내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주장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런데 강조한 부분은 뭐다?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가지 사람 형태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파악하냐?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쓴 근거가 뭔지 또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이 둘은 세트입니다. 주장하는 글에서요, 주장과 근거는 무조건 같이 다닙니다. 이것만 따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근거가 없는 주장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언제나 세트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건 무엇이니? 그래서 글쓴이의 의견이 옳다고 한 까닭을 각 문단에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근거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다니는데 과연 적절하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장도 그럴듯하고요, 근거도 그럴듯한데 이 둘이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글쓴이는 기본적으로 미래 사회에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차 혁명 이후에 지금과는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그런 사람들의 필요한 덕목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납득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알맞은 근거인가? 근거는 근거인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알맞은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으로 살짝 내려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두 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이 글을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나랑 생각하는 게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었는가? 그렇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의 생각과 같은데 근거가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달라. 그러면 글쓴이랑 또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되게 판단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같은 점이 무엇인지에서 글의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었는가 해서 봤더니 아이고 글씨를 잘못 썼네요. 미래 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난 이거는 선생님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맞아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맨날 우리가 과학 상상 그리기 대회에서나 그렸던 로봇들이 우리 생활을 도와주는 게 조금 있으면 현실이 될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옳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 사회가 달라질 때, 아, 그래. 정말 지금과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구나가 이해가 되는지 아닌지, 나랑 생각이 같은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 변화에, 이거는 사실 예시예요, 예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야. 변화에 무조건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한다기보다는 부드럽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짜야?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아까 질문도 나왔던 꼭 새로운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야? 라는 의심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만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난이 나쁜 거예요. 비난은 무조건 근거 없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비난인 반면에 비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비교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틀린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도 동의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무조건 나쁜 뜻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미래 사회에서 갖추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비판하는 태도. 즉 이게 진짜 맞는가 아닌가를 내가 스스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 주장하는 글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284쪽부터 5쪽까지 긴 글입니다. 필요한 글을 찾아 정리하기. 사실 이건 여러분들 언제 많이 씁니까? 학교 숙제할 때.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 찾아와서 조사해오라 그랬는데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근데 이런 걸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야, 글이 진짜 길어요. 그거 다 써갈 거예요? 그러면 손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탁탁탁 골라서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